자, 그러면 이제 문서 유출된 거 아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 문제 다져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문서가 유출됐는지, 그다음 김부성 대표 그동안 유난히 입을 닫고 얘기를 안 해왔습니다. 과연 반전의 기회를 찾을 것인지 새누리당 권력 투쟁을 위한 장이 하나씩 더 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전 차장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발표한 게 어제 내내, 오늘 내내 계속됐던 살생부에 이은 유출 파문에 대한 진화 성격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절대 공관위원들이 유출한 것은 아니고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해서 누가 돌렸는지를 파악해 보겠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공천 잡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 부랴부랴 경선 지역과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국면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좀 화면에 준비해 봤는데요. 경기도도요. 분당갑, 분당을, 안양의 동안갑, 안산의 상록갑 등 곳곳의 지역에 자 어느 후보 뭐 몇십 6%, 6.5% 얻었다 등등등 숫자가 다 공개됐거든요. 네. 사실 저 자료만 놓고 보자면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과연 저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 오차 범위는 얼마나 둔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론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기분 나쁘면서도 또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됐나? 또 이렇게 우쭐할 수도 있고 다방면의 어떤 그 해석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저 유출 문건을 가지고 과연 누가 유출했냐? 사실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손이 나와요, 손이. 그러니까 문서 A4지를 들고 있는 요 손이 나오는데 이렇게 손이 요만큼만 나오거든요. 요 손이 누구냐? 요 손만 찾으면 유출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막 손대조하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분명한 것은 자, 공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론조사를 전화로 ARS를 돌려보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것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몇 곳의 명단이 작성이 됐고 유출됐다는 겁니다. 자, 사무처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혔거든요.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이름도 다른 것도 있고 또 지역도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한 것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한 거는 사실인데 그것이 밖에 나간 거는 달라야 이거지. 자, 구장훈 차장.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누가 그냥 제대로 공개를 했을 수도 있지만 숫자를 좀 바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진본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때 보이나요? 아직 뭐 진본이라는 근거를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하루 상황만 보더라도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유출된 그 여론조사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관위원들이 이걸 유출했을 리가 없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막바지에 공관위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한구 위원장의 그 공관위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연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태우 대통령의 생가가 이 대구 동구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을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그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그 속보 형태로 공천 명단을 발표하고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자 일면들이 좀 바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도요 이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주로 이 숫자 안에 들었던 분들인데 내 거 잘못 나갔다. 내가 아는데 이 숫자 틀렸고, 뭐 어떤 사람은 내 이름도 틀리지 않았느냐.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숫자가 낮은 분은 낮은 분대로 많이 해명을 하고 있고 높은 분은 높은 대로 경쟁력을 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시점에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을까 하잖아요. 자, 글쎄요. 상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 실수로 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실수는 안 해요 봅니다. 왜냐하면 실수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흘리고 다녀야 되는데 이 정도 중요한 문서를 흘리고 다니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천관리위원이 아니라면 이건 어떻습니까? 살생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대구 지역을 보면 이른바 대통령과 가깝다는 진박계 의원들이 여론조사가 큰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진박계 의원들이 약진으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봐라, 우리가 이만큼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박계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친박계나 진박계가 만약에 이걸 유출을 했다라면 네.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건을 유출함으로써 네. 이 문건을 무효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공개를 해서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 문건대로 만약에 공천심사가 진행이 됐을 때 네. 탈락이 유력한 진영에서 네. 오히려 이제 흘렸을 개연성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구차장님 말씀에 조금 약간 반박을 하자면은 네. 지금 저게 문건이 네. 정확하게 다 나왔다면은 네. 지지율 이런 게 그게 맞는데 그리고 지금 비박계 의원 중에서 상당히 반발한 분이 많습니다. 네. 저게 여론조사 잘못했다, 불공정하게 여론조사했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반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박계에서 네. 지금 친박계는 네. 여론조사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잘못된 게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갖다가 계속 끌고 갈 때는 정확한 후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론조사,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여론조사나 이런 거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친박계는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순전 추측입니다만은. 자, 지금 이제 나온 거 보면요. 부산의 조경태 의원, 그동안 이제 석동현 전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후보와 경합을 했는데, 여기는 경선하지 않겠다. 단수로 확정이 돼버렸네요. 자, 또 하나 탈락된 현역 의원이 하나 등장했죠. 김태환 의원인데. 네, 친박 3선 의원인데 구미을에서 처음으로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친박계 아주 핵심의 또 의원이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좀 갖게 되는데요. 김태현 의원이라면 돌아가신 허주 김윤환 의원의 동생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명도도 있고 활동도 많았었는데 나이가 좀 많은 게 단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결국은 처음으로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배제되는 명단에 들게 됐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는요. 장석춘 씨라고 과거에 이제 한국노총연맹 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단수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자, 김태현 의원, 지난번 작년에 국정감사 때 보면은 그 아드님께서 국적을 얻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면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 결국 현역 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공천을 받지 못하는 첫 탈락자가 구미 선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박 중진 의원을 첫 현역으로 공천 탈락한 것은 이 정무적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친박 중진까지 이 탈락을 시키고 있는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조사에서 또는 심사에서 이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탈락시킬 수 있다. 이런 예고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 김태환 의원인데요. 자, 구미 선산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지인데요.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친박 핵심에 속하는 김태현 의원이 첫 번째 공천 탈락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부산의 경우는요. 사하을의 경우 조경태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았는데 경합하던 석동현 전 검사장은 좀 황당해졌겠습니다. 황당한 것보다도 예상됐던 일로 저는 보이는데요. 지금 조경태 의원을 영입하면서 만일에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조경태 의원이 그 지역에서 저희 야당으로 나가서도 지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을 영입해가지고 그냥 공천을 안 준다? 그게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제 가령 그동안 이제 논쟁은 그동안 그곳에 당협위원장을 했던 석동현 전 검사장의 경우는 여론조사라도 하게 해달라 뭐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단칼에 자르는 결정이 좀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정무적 결단이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산 벨트라고 낙동강 벨트라 그러죠. 확실히 고착시키겠다 그런 말이겠죠. 자, 지금 이제 이 모든 것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 방금 회견한 대로 여러 가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천 받은 분, 낙천한 분 관련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어쨌건 지금 나온 것처럼 이 유출건 때문에 새누리당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한구 위원장 압박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후에 회견할 때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절대로 바깥으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은 그 자료를 본 뒤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공천관리위원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 하는 자신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유출자를 분명히 색출을 하고 동기를 추궁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를 흔들려고 하는 측의 움직임을 빨리 차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한구 위원장 얘기는, 자, 주도권을 뺏긴 비박계가 내가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흔들려고 오픈한 것 같다.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질의응답이 조금 전에 진행됐나 본데 기자들이 물었겠죠. 속보가 막 들어오고 있죠. 물타기입니까? 이걸 발표한 거 갑자기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닌데 물타기 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제가 뭐 물타기 잘 된 것 같습니까? 이미 다 예정돼 있었던 거고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뿐이지 물타기 아니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공천 작업과 면접 작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발표되는 대로 예정되는 대로 문건이 새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억측과 또 이런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오늘 일은 절대 물타기용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장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당을 쭉 주도했던 김무성 당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 유출된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김무성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장면 저희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확인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이제 이한구 대표한테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이름만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당 차원에서 뭐 해명할 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들은 못 보던 얼굴이네. 함부로 말 안 할 거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라. 내가 보면 안 되지. 자, 김무성 대표 스타일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빠져 있네요. 그럴만 한 거죠, 지금. 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갑게 얘기해 주는 게 또 대표인데 말하지 말라고 저러면 또 얼마나 또 기자 무안하겠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김무성 대표가 같은 현안에서 말을 안 하는데 오늘 호남 향후에 가서는 말을 잔뜩 했습니다. 뭐 자기 본인이 영남 사람인 거 알고 있지만 전남 방지가 아시지 않냐? 우리 호남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호남에 표를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외에는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또 이한구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저 명단이 발표됐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또 해명을 저희가 또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기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반응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표에 출마한 김희국 의원이죠. 김희국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 내면서 이 나온 숫자 내가 도저히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예비후보하고 경합하는 곳이죠. 예, 여러 가지 지금 오늘 발표된 단수 추천이라든지 우선 추천 지역, 경선 지역 이런 데를 보면요. 과거에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별도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과거의 범죄 경력이라든지 또 도덕성이라든지 국회에서 평가, 평판, 지지도 여러 가지를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지도가 1등인데 왜 나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올렸냐 이런 게 아마 갈등이 엄청나게 나올 텐데 이한구 위원장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아마 오늘 발표한 사람들 중에 반발 안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기를 박았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유출 판문이 있는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이 현역 의원들 지금 이제 총선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전화를 돌려서 좀 알아보니까 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공천 관련 컷오프 관련 여론조사를 시할 때 좀 특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할 때는 이 뭐 기호 추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 이름을 나열을 하는데 이번 대구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의 경우에는 그 예비 후보가 한 9명에서 10명 가까운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자를 한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하고 주요 경력을 2명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듣는 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 기억으로 시작하는 성씨가 조금 유리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저 김희국 의원의 보도 자료도 보면 성명 내용을 보면 세상에 여러 후보가 있으면 그 유권자한테 전화를 걸 때 후보자 이름을 좀 바꿔가면서 섞어줘야지 어떻게 가나다 순으로 하느냐. 물론 본인도 김씨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더라고요. 그리고 주간동화에서 그 ARS 조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계속 그 집중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20만 명 정도 되면 그걸 4로 나누면 뭐 한 6만 가구 정도가 네. 그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ARS 조사로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그 네. 유효한 샘플을 찾아내려면 네. 그 6만 가구의 전체 전화가 다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전화를 받아야만 그 유효한 응답이 나오는 ARS로 조사를 네. 하는 것은 이 조직과 이 동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론조사로 과연 공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와 좀 뜻밖의 여론조사가 일부 있다 보니까 네. 수긍을 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반발 여론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좀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목소리를 정말 내지 않았거든요. 거의 일주일 이상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 침묵 시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상황을 계기로 과연 김무성 대표가 중심을 잡고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그동안 있었던 일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김 대표 얘기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즉 자꾸 저렇게 하면 당 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제 입으로 그 누구에게도 공천 관련되는 문건 운운 또 살생부 운운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니. 자, 여기 안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 그런 자료들은 절대로 존재를 얘기할 수도 없고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자, 어쨌건 김무성 체제에서 총선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총선 승리만이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장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건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여론조사한 것 몇 가지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건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장욱 차장. 네. 이게 은평구 얘기인데요.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재호 후보가 앞서는 거로 많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35.3%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후보가 18, 고현호 국민의당 후보가 14.6, 정의당 김재남 후보가 5.7%니까요. 네. 이 세 후보를 합하면 모를까. 네. 그냥 뭐 1대1로 붙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이재호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권 연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현호, 임종석 둘 중에 한 명으로 단일화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단순 합으로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권 연대, 야권 후보 단일화의 경우에는 이 통합에 따른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이 가시화된다라면 실제 본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수도권 후보들이 좀 고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5선 의원이니까 1996년 이후로 20년간 이 지역구 의원을 했잖아요. 자, 그만큼 이제 밭을 탄탄히 갈아놨지만 단일화라는 카드 때문에 새누리당 이재호 후보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정돈 의원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대문 구인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살생부 파문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네. 이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41.6%를 얻었고요. 정두원 후보가요. 네. 이강래 후보를 넣었을 때는 32.3%로 나왔습니다. 이 정두원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다선을 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아직 그 여야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실제 대진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인지도가 곧 지지도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뭐 참고 자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각당 후보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야권 연대나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실제 총선 결과와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야권 중심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일단 서대문과 은평구 쪽에 그야말로 친이계로 지역 경쟁력을 보여왔던 분들이지만 일단 단일화라는 변수 앞에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힘든 것. 지금까지 여권 상황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